저희가 10월 18일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나갔고 어느덧 제 강의가 하는 날이 순서가 다가왔네요. 앞으로 이제 3번, 오늘 빼면은 한 3번 정도 남았는데 항상 열심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항상 오시는 게 뒷부분 되면은 뒤쪽 가면 항상 오시던 분들만 나오시더라고요. 네, 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첫날 소개드렸을 때는 그 누들스쿨 인큐베이팅의 매니저 역할을 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에서 제가 맡고 있는 게 이 누들스쿨 인큐베이팅이라는 사업의 매니저 역할이었던 거고, 제가 하는 일을 좀 초반에 설명드려야지 뒤쪽에 이제 제가 하는 얘기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네일 프랜차이즈 연구소라는 회사의 대표이면서 가맹거래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맹거래사라고 첫날 아마 저희 테이블에 있는 분들께는 잠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혹시 가맹거래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으세요? 태우 사장님께서? 알죠, 전투지. 네? 잘 알죠. 잘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가맹사업을 준비해보신 적 있으시고 알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네, 근데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사하고 프랜차이즈하고 프랜차이지 중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어느 정도 중재하고, 그다음 처음 시작하시는 가게분들한테 도움되게끔 너무 해드리면서. 정확히 말씀해주셨어요. 일단은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국가공인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관련된 일을 하는데 말씀 주신 대로 가맹 분사랑 일을 할 수도 있고 점주님들하고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점주님들이시잖아요. 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냐면 처음에 가맹 사업을 시작할 때 내가 가맹 사업을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제일 처음 하셔야 되는 게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라는 문서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여쭤봤었는데 받으셨었죠? 계약 체결하시기 전에. 그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을 하고 그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를 해서 등록을 시켜야 돼요. 등록이 돼야지 그때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작성하고 접수해서 등록하는 일까지를 이제 맡는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세무사님하고 일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 좀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해서 물어보시기도 하시고 1년에 2번씩 부가세 신고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보공개서라는 문서도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매년 4월마다. 그러니까 작년 한 해 동안 가맹 분사가 매출을 얼마를 올렸고 가맹점을 몇 개 개설했고 몇 개 해지했고 명의 변경됐는지 이런 것들을 통계를 내서 그 문서에 반영을 해서 다시 한번 공정위에 접수를 하거든요. 이거를 만드는 목적은 예비 가맹 점주들이 그 문서를 보고 이 분사의 현황이 어떤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문서예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비 가맹 점주님들한테 제공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고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당연히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직접 하시게 되면은 본의 아니게 법을 어겨서 비지하는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 걸리시니까 저처럼 이제 가맹거래사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접수를 하고 정기 변경이라는 걸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업무를 주로 메인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맹본부 대표님들이 이제 가맹 사업을 하시다 보면 그 경영 관련해서도 그렇고 법률 관련해서도 그렇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화하셔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이제 법률 기반으로 가맹사업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뒤쪽에 나오는데 가맹사업법 관련해서 법을 어기시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걸 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주님들 대상으로는 또 어떤 일을 하냐? 점주님들이 이제 가맹점을 운영하시다 보면 가맹 본사가 뭔가 좀 가맹점한테 불리하게 약간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갑을 프레임에 갇혀 있잖아요. 본사가 갑, 점주가 을.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사가 갑질을 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점주님들이. 그런 경우에 점주님들이 좀 이렇게 부당하게 본사한테 당하시지 않도록 좀 점주님들한테 조언을 드리고 자문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끔 본사랑 점주님이랑 엄청 싸워갖고 뭐 변호사 선임에서 막 법정까지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법정 싸움까지 가시기 전에 이제 가맹거래사들한테 점주님들이 이런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지금 본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들 이제 가맹거래사들한테 문의를 하시죠.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해 드리고 때로는 그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점주님들이 법정으로 가시기 전에 그 분쟁 조정, 한국 공정거래 조정원이 있어요. 그 조정원에 분쟁 조정 신청하시면 가맹거래사가 그 분쟁 조정 신청서 작성을 대행해 드리기도 하고 분쟁 조정할 때 상황에 따라서는 점주님이랑 본사랑 조정원이랑 이렇게 참자 대면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때 점주님을 대신해서 가맹거래사가 참석하기로 해요. 네, 그래서 여기를 대신해서 이제 의견을 이제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가맹거래사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일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관련해서 여기 계신 사장님들께서 앞으로 장사를 하시면서 이제 개인 장사를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프랜차이즈를 준비하시고 싶은 시점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 콩커피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좀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실제로 맞죠? 네, 매장 오픈하고 싶다고 그럴 때 이제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첫날 얼핏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장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떤 거를 좀 지금부터 알아두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지 그게 오늘 이제 강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어쩌다 프랜차이즈라고 지었는데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처음부터 나 프랜차이즈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기획해서 하시는 부부가 의외로 없어요. 그냥 장사를 하다 보고 내 브랜드를 하나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나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 내주세요. 그래서 지인들한테 하나 내주고 또 여기서 잘 되면 또 누가 찾아와서 하나 내주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매장 수가 늘어나면서 가맹사업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프랜차이즈 하기 시작했는데 시작하고 나니까 너무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점주님들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좀 맞추자니 너무 가장 각세의 점주님들이셔서 힘드시기도 하셔서 되게 사실은 스트레스 되게 힘든 사업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좀 이왕하실 거 좀 잘 알고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맹거래사로 근무한 건 일한 건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근데 이 가맹거래사 일을 하기 전에 제가 했던 일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프랜차이즈 본사가 혹시 크라제버거라고 아세요? 알아요. 아세요? 인천에는 그 구월동하고 송도 쪽, 송도 신도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무할 당시에. 주로 서울 쪽에 있었고 인천에는 2개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크라제버거에서 처음에 그 매장에서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매장에서 뭐 이렇게 뭐 점점 올라가다가 본사로 이제 발령을 받아서 본사에서 슈퍼바이저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 슈퍼바이저라는 거 아시죠? 본사에서 슈퍼바이저분들 이렇게 매장 오셔갖고 교육시키고 네, 뭐 점검하시기도 하시고 오셔갖고 점주님이랑 상담해드리기도 하고 그런 역할 하잖아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네, 그런 본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슈퍼바이저 역할을 해서 점주님들 매장 찾아다니면서 인천 지역하고 나중에는 저희 전국을 다녔는데 점주님들 다니면서 매장 이제 진단해드리고 컨설팅해드리고 점주님 상담해드리고 이런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 크라즈버거가 2012년 이런 때 막 12, 13 이런 때 기업회생 이런 쪽 들어가서 많이 회사가 어려워져갖고 그때는 슈퍼바이저들 점주님들한테 돈 받으러 다니는 게 제일 주 업무였어요. 물건을 발주하시고 물품대를 못 내시는 거예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는 표도 가뜩이나 어려운데 물품대가 수거가 안 되니까 슈퍼바이저한테 매장에 가서 점주님들 잘 말씀드려갖고 좀 물품대 좀 받아와. 그래서 그 역할을 주로 했었어요. 점주님들은 사실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은 이 돈이 받는다고 내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약간 찾아가서 돈 달라고 하는 걸 솔직히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되게 싫어하셨어요. 매장 가는 거를 상처를 많이 받고
그리고 회사가 어려지다 보니까 뭐 월급도 많이 밀리고 했고, 예, 이직을 했고 이직한 회사가 그 다음에 피자 알볼로입니다. 그래서 알볼로 얘기는 생일 선생님한테 들으셨고 그 박수준 대표님도 알볼로에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볼로에서 근무를 했었고 하단계 슈퍼바이저였기 때문에 알볼로에도 슈퍼바이저로 지원을 했는데 좀 그 당시에 교육팀에 좀 티오가 있어갖고 교육팀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냐 해갖고 교육팀에서 일을 하면서 점주님들 교육해드리고 네, 처음에 입수하시면은 뭐 레시피 교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매뉴얼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 교육들을 하고 매장 점검 나가서 현장에서 점검하고 교육해드리는 역할도 했었고 그 이후에는 알볼로에서 목동버거라는 제2 브랜드를 런칭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크라지버거 경력이 있다 보니까 알볼로 대표님께서 버거를 했었으니까 이 버거 사업을 막 하셔갖고 신규 사업팀에서 그 목동버거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고 직영점 관리하면서 이게 가맹 사업화 될 수 있게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게 매장 하나 하는 거랑 이걸 가맹 사업 하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좀 업무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힘들었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지 정말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를 하고 그 알볼로 다니는 사이에 제가 그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 프랜차이즈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2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면서 프랜차이즈 경영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그 교수님도 가맹거래사였고 동기 원어분들 중에 가맹거래사 분들이 계셔서 그때 가맹거래사라는 이제 자격증이랑 직업을 알게 돼서 가맹거래사 시험을 준비해서 창업을 해서 작년부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설명드려야지 뒷부분 내용이 이해되실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제 강의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목차는 프랜차이즈의 이해, 가맹사업 시작하기 위한 필수 요건, 그리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사항들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설명드릴 건데 혹시 저희 콩커피는 나중에 혹시 문의가 들어오시고 하면은 가맹사업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아, 그리고 혹시 만두전골 오픈 만약에 하신다면 향후에 가맹사업까지 혹시 나는 할 의향이 있다. 그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가맹 사업을 하고 싶진 않아요. 아, 네. 같은 생각이네요. 네. 혹시 가맹 사업을 내가 내 브랜드를 갖고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근데 그것도 가맹 사업이에요. 그 만드는 걸 하다가 그냥 제가 다른 것도 하고 이렇게 다른 브랜드를 하고 이런 거 가맹 사업 아닌가? 네네. 똑같이 뒤에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요건에 나올 텐데 똑같은 이제 브랜드명을 갖고 이게 똑같이 이제 복제하는 개념이죠. 네. 그런 게 이제 가맹 사업인 거고 말씀하신 대로 브랜드를 여러 개 갖는 거는 그거는 이제 뭐 가맹점은 아니고 그냥 내 매장 직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혹시 태호 대표님께서는 가맹 사업 좀 관심 있으세요? 네. 향후에 네. 가맹 사업도 확장하실 생각이 있으시고. 네. 네. 그리고 선생님은 점주님이 되실 생각이 있으신 거세요, 혹시? 아, 네. 그러시면은 오늘 거에서는 조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도 있긴 있어요. 네. 그리고 혹시 혜경님께서는 저는 프랜차이즈 해봤기 때문에 점주님이셨었어요? 예 브랜드명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이센스 리그 PC방 한 650개 넘어요. 아, 이제. PC방 네, 점주님이셨어요? PC방 쪽은 제일 잘 나가는 브랜드고 네. 근데 좋았어요. 좋았고 네. 결과도 괜찮았고 했었는데 이제 네. 저는 이제 또 그런 식자재 쪽으로 이제 집에 신랑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제 브랜드를 내서 그렇게 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제 해봤기 때문에 네네. 그 슈퍼바이저님들이랑 교육 담당팀이랑 네. 또 이제 뭐 전기 공사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 힘든 점도 이제 많이 보고 공사에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제가 직접. 네, 점주님으로 계실 때는 본사랑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전 재밌었어요. 괜찮았어요? 네, 그 본사에서 잘 지원을 해주셨어요? 지원은 안 해줬는데 그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물량 주무신 분들에서는 제가 많이 가진 걸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거기는 한 번 들어가면은 물류센터 2억씩 내고 들어가거든요.
원래 식자재 같은 거는 1년에 2억을 내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 식자재 팀에서 많이 저한테 준 걸 알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PC방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식자재. 예, 식자재 뭐 커피라든가 냉동식품이라든가 뭐 야채는 제가 직접 하니까 야채는 제가 받고 레시피 같은 것도 본사에서 얘기하면은 가서 이제 빼돌려서 저한테 주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거는 즐거웠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 2달에 한 번씩 레시피를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제 본사에서 주는 거. 근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매출이 좀 높으니까 본사에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동암점에 오는 게 제일 즐겁다고. 아, 동암. 네, 동암점에서. 동암에서. 네, 동암 딱 여기서 했거든요. 아. 그래서 상권도 좋았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이는 저 조카도 했는데 조카는 자기 건물인데도 이제 했으니까 또 힘든 점도 있었고 다 나름인 것 같아요. 아, 네, 그쵸. 가맹점도 점주님들이 어떻게 운영하시냐에 따라서 네, 다 매출이 진짜 맞아요. 제각각입니다. 웰스토리 이용했었는데 웰스토리 돈을 안 갚아가지고 하신 분 점주님들도 많고 이랬었거든요. 돈안 받는 점. 네, 아, 삼성에서 네, 거기 네. 팀장이 백팀장이 그러셨거든요. 음. 돈 안 갚은 분들 많다고 제주도 특히 더 많대요. 아, 네, 네, 네. 그래서 본사 나중에 하시면은 그 미납 요금, 그러니까 미납 물품대 미납 요금 안 생기게 처음부터 맞아요. 시스템 만들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네. 의외로 물건을 먼저 드리고 점주님한테 돈을 나중에 받는 시스템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은 점주님들 매출 안 나오면 물품대 잘 안 맞아요. 나서요. 그래서 DC에서 네. 받고 네, 이러시고. 네, 네. 본인들 하실 건 다 하시는데 본사 물류대금은 항상 끝전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바뀌어갖고 이렇게 돈을 이제 입금해두고 거기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발주를 하죠. 네. 식으로. 네. 근데 의외로 물건 발주하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해서 이체받는 방법으로 하다가 점주님들한테 물품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많고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본사가. 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승희님께서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저는 생각은 해보진 않았고요. 네. 수업 들으면서 아, 네, 향후에. 혹시라도 할 수는 있다, 가능성은 있다. 네, 뭐 문의만 있다. 뒤에 승희님은요? 저요. 네. 옛날에 블로그로 하는 외국 블로그로 하는 네. 그런 걸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주님으로요? 제가 만들었었어요. 네, 네. 다른 거 카피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외국 블로그로 하는 게 막 한참 유행할 때 네. 저도 이제 제 돈을 대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래 못 가고 그런데 하니까 뭐 한두 분은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프랜차이즈 같이 이제 이런 걸 좀 배워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계시더라고요. 아주머니들. 네네. 일단은 내가 매장을 하나 오픈하고 내 브랜드를 갖고 이게 좀 잘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알아서 이제 문의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걸 알아보시는 분들이. 그 혹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몇 개인지 아실까요? 브랜드 여기 써 있긴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초에 그 아까 말씀드린 정보공개서 등록된 건수를 보고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2년 3월에 발표한 자료인데 2021년도 기준으로 가맹 상표, 그러니까 브랜드 예를 들면 뭐 이디야, 빼따방, 메가펑크 이런 브랜드들, 네, 뭐 규천 뭐 이런 애들이 10,000개가 돌파했다는 거예요. 되게 많죠. 네. 근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또 작년에 뭔가 이슈사항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뒤쪽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본부만 7,000개고요. 2021년도 기준으로. 네. 그리고 그 본부에서 운영하는 브랜드가 왜냐면 한 회사에서 브랜드 하나만 운영하는 건 아니니까 뭐 제2 브랜드도 있고 네, 여러 개 브랜드를 한 회사에서 운영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기준으로 11,000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은 이렇게 27만 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본부도 많고 브랜드도 많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1년도 말 기준이고요. 제가 오늘 보니까 이따 같이 볼 건데 11,800개예요 지금. 그래서 12,000개 가까웠습니다. 브랜드 수가.
근데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수중에 8,999개가 외식업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중에 80%가 그냥 외식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가 외식업이고 나머지가 뭐 서비스업도 있고 뭐 도소매업, 편의점 같은 것들도 있고 뭐 교육 서비스업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근데 80%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80%가 외식업이다. 그리고 외식업 중에서도 한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커피, 치킨, 제과제, 빵, 피자 순이었대요. 근데 놀라운 거는 막 뭐 코로나니 뭐 어쩌니 하더라도 브랜드 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그만큼 뭐 없어지는 브랜드도 있지만 계속해서 브랜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는 브랜드 외에도 약간 12,000개라고 하니 모르는 브랜드가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매장 하나 이렇게 오픈하시고 이거를 가맹사업 하시겠다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있는 추세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봤을 때 뭐 작년에도 그렇고 박람회 같은 거를 프랜차이즈 박람회 가보면은 이제 대충 트렌드를 알 수 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이제 브랜드들이 어떤 것들인지. 근데 한 뭐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많이들 아시겠지만 무인 밀키트가 엄청 많았어요. 단국 같은 거랑 단국 외에도 여러 가지 밀키트 브랜드들이 되게 많았고 또 스터디 카페도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에 좀 나왔던 것 같고 또 나라 관련된 것들도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고 최근에는 뭐 이게 뭐 딱 어디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그 인생 네컷 같은 사진관 요즘에 친구들 왜 스티커 사진 많이 찍잖아요. 사진관에서 셀프로 찍기도 하고 그런 사진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서가 등록되고 프랜차이즈가 브랜드들도 약간 어느 정도 트렌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맞춰. 코로나 때는 아무래도 무인 밀키트들이 막 생겼다가 또 요즘에는 막 회점하고 신규 오픈보다는 회점이 더 많은 것 같고 최근에는 또 사진관들이 많이 등록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우리 모두는 잠재적 프랜차이즈 부부 대표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자연스럽게 나오긴 했는데 이 12,000개 중에 막 기획해서 만든 브랜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나 가맹사업 해야지 해갖고 만들고 한 브랜드보다 장사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의가 들어오고 이 사람한테 하나 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지인 창업으로 시작한 건데 점점 많아지면서 이제 가맹사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냥 저는 다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는 이상 잠재적 프랜차이즈 본부 대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는 이 가맹사업법에 적용을 많이 받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그 노동법이라는 거를 보면은 노동자가 유리하게 노동자 위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가맹사업법은 점주님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본사가 아무래도 좀 권력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우위에 있다 보니까 본사가 점주님들한테 뭐 본의 아니게 아니면은 뭐 정말 일부러 이렇게 갑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정확한 명칭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이거를 가맹사업법이라고 줄여서 얘기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니까 혹시 좀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나름 관심이 있고 좀 차근차근 준비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가맹사업법 한번 그냥 쭉 훑어보셔도 도움 되세요. 이게 뭐 조문이 한 44조까지밖에 없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읽어볼만 하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은 좀 이렇게 좀 조문도 좀 법도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쩌다 프랜차이즈 하는 말처럼 본부 대표님들이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모르고 사업을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법을 어기게 되면은 뭐 과징금이라든지 뭐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처벌이 또 따르게 되니까 좀 법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가맹사업법에서 나온 프랜차이즈의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프랜차이즈라고 하면은 어떤 게 프랜차이즈 같으세요? 같은 사업명을 쓰고 다른 지역이라고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냥 같은 사업을 쓰고 있고 여러 지역에 있으면은 다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은 뭐 본사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혹시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다. 그럼 어떤 걸 해야 될까? 브랜드마다 틀리지 않을까요? 식자재를 위주로 하는 데 있고 인테리어 위주로 하는 데 있고 아니면은 뭐 처음에 했던 데 이제 다 지원을 해주는 데도 있고 처음 했던 데 처음에 업종별로 이제- 말씀하시는 네, 그런 그런 데도 네네네. 아, 그 약간 전략 말씀해 주신 것 예, 같아요. 네, 어떻게 확산할지 전략. 네, 네. 그런 거.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여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수 창업이라고 써놨는데 이 두 개를 은근히 헷갈려 하시고 나는 전수 창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면 가맹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법을 어긴 거거든요. 네. 나는 그냥 누가 내달라고 해서 그냥 내줬어요. 네. 그럼 내주고 사실 뭐 레시피 전수비나 이런 거 갖고 끝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은 본사랑 점주 그 알려줬다는 분이랑 지금은 거래가 끝나셨어요? 그랬더니 계속 뭐 물류도 주고 있고 뭐 하고 있대요. 뭐 심지어 뭐 계약서에도 뭐 가맹금이라는 막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은 그냥 전수창업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분께서는 이미 가맹사업법을 어기고 계신 거거든요. 이미 본인은 가맹사업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일단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 가맹사업법에서는 프랜차이즈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는 점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점주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그 밖에 영업표지 그냥 쉽게 말하면은 그냥 브랜드명, 네, 브랜드 아니 예를 들면 똥커피면 똥커피 네, 그 영업표지를 이용해서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 방식에 따라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를 하며 가맹점 사업자 점주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한다라고 딱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거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핵심 요건을 살펴보면 일단 동일한 영업표지 사용해야 되고 본사에서 교육과 지원과 통제까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맹금을 점주가 본사에 지급해야 되고요. 여기 가맹금에는 가맹비라는 것도 들어가고 교육비도 들어가고 로열티 같은 것도 다 가맹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매달 내는 로열티. 그러니까 점주가 본사에 내는 모든 돈을 가맹금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가맹금을 이 사람한테 내가 받고 있냐. 네. 전수 창업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면서 로열티를 한 달에 얼마씩 꼬박꼬박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은 그건 전수 창업이 아니에요. 네. 사실은 가맹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네. 그리고 계속적 거래 관계도 말씀드린 대로 월별로 가맹금과 로열티를 받고 있다던가 물류를 우리 본사 통해서 받고 있다던가 아니면 내가 지정해준 업체 통해서 물건을 그쪽 가맹점에 주고 있다던가 네, 그러면 이거는 가맹사업이거든요. 전수창업이 아니거든요. 전수창업은 정말 예를 들면 외식업을 예를 들면은 레시피 주고 끝 5천이면 5천, 뭐 3천이면 3천, 몇 대이면 몇 대, 레시피 배달주고 끝, 간판도 본인 마음대로 이름 걸고 해, 운영도 그냥 본인 마음대로 해, 재료도 알아서 사, 이게 전수창업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 통해서 물건도 받고 있고 뭔가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왜 잘 받아? 그러면은 그건 이제 가맹사업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보통 전화 주시는 분들이 이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뭐부터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문의를 주시면 저도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 전화 주신 사장님 매장 외에 다른 매장이 뭐 있냐 혹시라도 네. 그러면은 대부분 신기하게 있대요. 혹시 그 매장의 명의가 혹시 누구 명의예요? 물어보면은 뭐 어머니 명의 아니면은 뭐 동생 명의, 뭐 형 명의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대표님 이미 가맹사업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네. 근데 이제 가족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냥 지인 창업이다. 그렇다는 이유로 그냥 나는 지인들한테 창업을 해준 거지 가맹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근데 저는 이미 가맹사업을 하신 거고 어머님 매장 명의도 그렇고 형 매장 명의, 뭐 누구 명의 다 이미 가맹점인 거다. 네, 그래서 빨리 정보공개사랑 가맹계에서 작성해서 등록하시고 가맹계약 맺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야지 이제 법을 안 어기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내용이. 네, 좀 주로 제가 강의하는 대상은 본부 대표님이나 본사 직원들이세요. 이미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그래서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많이 좀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막 가맹사업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건 당연히 아니고 조금 이렇게 가맹사업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될 내용만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너무 어렵다. 나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 생각 드시면 조용히 눈빛을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왜 불법이에요? 법에서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가맹사업이라고 정의를 해놨는데 등록을 안 하고 법을 어기고 가맹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공개서를 등록을 하고 만약에 그냥 그렇게 운영을 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그냥 점주님들하고 계약을 맺게 되면 지인들 말고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게 됐을 때 정보공개서라는 문서도 없고 공정위에서 이렇게 딱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 가맹사업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고 가맹사업 테두리를 어긋나는 벗어나는 상황에서 그리고 점주님들이 계약한 점주님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고 공정에서 검토를 해서 이거는 가맹사업 해도 된다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가맹사업을 하라고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비 점주들. 그래서 프랜차이즈의 시작 유형을 보면은 이렇게 처음부터 기획해서 만든 브랜드가 있고 개인 사업으로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더본 코리아, 그러니까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더본 코리아? 백종원. 네, 맞아요. 그 백종원 대통령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 브랜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은 다 백종원 대표님께서 직접 매장을 운영하시면서 가맹사업을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가맹사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획해서 아예 만든 브랜드가 있고 개인 장사를 시작하셔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대된 게 있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확대된 브랜드 중에 제일 잘 된 데가 이삭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유퀴즈에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네, 그때 그 여자 사장님, 여자 회장님, 대표님 나오셨잖아요. 네, 그분께서 처음에 여기 보면 나와 있지만 1995년도에 개인 사업을 시작을 하셨대요. 그냥 포스트직으로. 그리고 가맹 사업은 2003년도에 본격적으로 주식회사 이사라는 본사를 만드시고 가맹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때 제가 듣기로도 처음에는 그 교회 다니시는 분이어서 처음에 점주님들 모집할 때 그러니까 점주님도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지인 창업을 해주셨을 때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만 매장을 내주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일요일을 쉬고 다 같이 예배 드리러 가시니까. 네. 그렇게 해서 오픈시켜 주시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맹사업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뭐 크리스찬 아니신 분들도 매장 오픈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몇 개였더라?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860개 매장이 있어요. 대단하죠. 개인 토스트 가게로 하나 시작하셔갖고 매장이 지금 800개가 넘고 심지어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지금 이삭이 지금 2003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20년 정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요즘같이 브랜드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많이 하는 마당에 20년을 하시고 계신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가맹거래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뭐 지인들이 요즘에 괜찮은 브랜드 뭐냐. 왜냐면 회사 생활 하시다가 이제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아무래도 제일 먼저 프랜차이즈 쪽으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면은 사실 그냥 저는 그냥 이삭토스트. 개인적으로. 네. 왜냐면은 요즘 뜨고 막 생기는 브랜드들은 이게 얼마나 갈지 사실 몰라요, 본사가. 네. 물론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내 컷이나 아니면은 뭐 단톡 같은 거 확 뜰 때 오픈하시면은 잠깐 반짝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지만 오래 하시려면은 저는 이제 이삭토스트 추천한다. 너무 개인적인 의견, 진짜 개인적인 의견 얘기 드리고 돈 많냐? 돈 많으면은 베스킨라빈스 사실 그러거든요. 베스킨라빈스가 되게 좋긴 한데 유통기한이 없어서 아이스크림이. 네, 그래서 대부분 뭐 사거리 이런 쪽에 오픈하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이나 수익은 보장되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본사가 오래 하고 있는 곳. 네, 물론 이삭토스트는 제가 뭐 실질적인 수익률 여기 본사에 슈퍼바이저 하는 친구를 알고 있긴 한데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그 수익률이 얼마큼 좋다는 거는 내가 투자 대비 금액일 수도 있고 그건 너무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그냥 망하지 않고 내가 진짜 외식업 경험이 없는데 프랜차이즈 창업을 해서 오래 할 수 있을 아이템을 찾는다면은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냥 뭐 요즘 쓰고 이런 거 알아보지 말고 본사 오래 운영한 브랜드도 해라 이렇게 그냥 얘기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개인 사업을 시작해서 잘 되는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가 저는 또 제가 있었지만 알브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사 대표님하고 부사장님이 형제분이시고 목동에서 정말 되게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흥미도우를 사용하면서 엄청 입소문을 타고 잘 되고, 네. 그 당시에 뭐 피자 먹으면 배 아픈데 얘는 흥미도우를 만들어서 근데 배가 아프다 이러면서 막 엄청 목동 엄마들 상에서도 막 입소문 나고 방송도 나오고 해갖고 이게 이제 가맹사업이 된 거고. 여기도 2005년에 장사 시작하셔갖고 지금 2022년도니까 네, 프랜차이즈 사업은 한 2007, 8년부터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운영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이분들도 처음부터 가맹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딱 기획하고 결정하시고 한 건 아닌데 아직까지 되게 오래 운영되고 있는 걸 보면 개인 사업을 시작하셔갖고 꼭 프랜차이즈화 되지 않으려면 그거 없다. 네, 300개 오픈하지 않으려면 그거 없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는 혹시 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지 가맹사업 할 수 있다 들어보신 분 계세요? 계세요? 네. 원래는 이게 지금 2021년 작년 11월 18일에 법이 개정됐는데 이 전까지는 내가 매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내가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정보공개서라는 문서의 형식만 갖춰서 내 머릿속에 있는 아이템으로 등록을 하면 가맹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맹본사가 직영점도 없어, 아무런 뭐 경험이 없어. 근데도 그냥 나 가맹사업 할 거야 해갖고 등록하고 점주님들 모집해갖고 그냥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영 노하우가 없는 본부가 얼마나 점주님들을 잘 매장 운영할 수 있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겠어요. 이 지원이라는 게 꼭 비용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뭐 경영 지도나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 지도하는 것들. 점주님은 이제 계속 매출 안 나와서 문 닫으시고 폐업하시게 되면은 당연히 투자 금액이 얼마인데 손해보시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계속 얘기가 나왔었어요. 가맹사업을 하려면 무조건 매장을 내가 운영해 봐야 돼. 그 본사에서 운영해 보고 그것도 1년 이상은 운영해 봐야 돼. 그래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장을 1년 이상 운영하시는 분만 가맹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과거에, 이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얘기인데, 과거에 만약에 내가 같은 업종을 운영했던 사실이 있어요. 지금 폐업했는데, 그럼 이거 인정해갖고 등록할 수 있게는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리신 분 중에 돈가스 사업을 하고 싶은데, 직영을 지금 현재는 안 하고 계세요. 근데 과거에 돈가스 전문점을 한 3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폐업사실 증명원이랑 매출 부가세 신고했던 거 증빙해갖고 접수된 경우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깊은 얘기고. 아무튼 직영점을 1년 이상, 한 개를 1년 이상 운영한 후에 가맹점을 모집해야 된다고 11월 19일에 이게 법이 개정돼갖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것도 그냥 약간 재미로 이게 그 2021년도에 월별로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한 달에 적은 달은 160개, 많은 달은 한 300개씩 등록이 됐었어요. 근데 11월 달에 법이 개정된다고 발표되고 나니까 직영점 없는 사람들이 이때 엄청 등록한 거예요. 네, 내가 직영점을 지금 한 6개월 정도밖에 운영 안 했어. 근데 11월 이후에 등록을 하려면 1년을 채워야 되니까 빨리 등록해버리자 해갖고 그때 엄청 등록해갖고 사실 저희 같은 거래사들은 이때 돈 엄청 벌었어. 막 등록하려고 해서. 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10월에 1200개, 11월에 2000개가 등록이 된 거예요. 이래갖고 이때 12,000개가 됐었어요, 브랜드가. 네, 그래서 1년 안 된 사람들이 등록하거나 아예 직영점 입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머릿속에 아이템 잡고 그냥 접수하거나 아니면 이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한식 브랜드예요. 근데 양식도 하나 매장만 만들어갖고 등록하고 분식도 하고 치킨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여러 개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보공개서가 12,000개가 등록됐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다가 참 그때 되게 너무 그게 큰 이슈였어요. 저희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막 임의로 등록하는 것들도 다 인정해줄 되냐 했는데 그 공정위에서 자진 취소 기간을 줬어요. 네, 그렇게 접수한 사람들 자진해서 취소해라. 안 그러면 우리가 그냥 등록 거부하겠다. 네, 등록 안 시키겠다 해갖고 그때 취소 건수가 300개 뭐 70개 이렇게 나온 이유가 막 등록했던 분들이 좀 취소를 했으니까 조금 양심 있는 분들이. 네. 그리고 별개로 뭐 4월 달에 취소 건수가 많아지는 이유는 제가 아까 초반에 정보 공개서 그 정기 변경하는 시점이 4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때 정기 변경을 안 하고 나는 앞으로 가맹 사업 안 할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때 취소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기 변경을 안 하게 되면은 취소되고 과태료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가맹 사업 안 하시는 분들이 취소하는 시점이라서 이런 취소 대수가 늘어나고 있다. 네, 잠깐 말씀드리고 11월 이후에는 보시면은 29개, 90개, 70개 조금 늘어서 그래도 한 뭐 100개씩은 요즘에 100개 이상씩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그렇게 법을 만들고 나서는 등록되는 건수가 딱 줄긴 줄었죠. 네, 1년 이상 운영한 사람들만 이제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오늘 그냥 잠깐 참고로 말씀드렸고, 그럼 직영점이랑 가맹점의 차이가 뭐냐? 이것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직영점은 가맹금부의 명의로 가맹금부가 운영 전반을 직접 책임지고 그 매출이 가맹금부에 귀속되어야 한다. 이걸 직영점이라고 하는데, 이거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거랑 좀 겹치는 내용인데, 그리고 만약에 제가 동의선에 있으니까 신신분식 좋아해서 신신분식 만약에 1호점이 이공정이라는 사람 이름 본인으로 사업자 등록증상에 이름이 돼 있어요. 그리고 2호점이 있는데 아내 명의로 사업자가 돼 있대요. 그리고 3호점도 있는데 어머니 명의로 돼 있고 4호점은 형 명의로 돼 있대요. 그럼 여기서 그냥 본사 직영점이라고 하는 경우는 딱 이거 자기 이름을 등록합니다. 아무리 가족이건 뭐 친척이건 뭐 지인이건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내 이름이 아닌 거는 다 가맹점으로 가야 돼요. 네. 이것들은 다 가맹점으로 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법인을 설립하게 됐어요. 본사를 설립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식회사 뭐뭐뭐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이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신신이라고 하면 이 주식회사 신신분식으로 사업자 등록증 상에 만약에 5호점을 냈다. 그럼 이거는 직영점이 됩니다. 네, 본사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주식회사 신신으로.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식회사 신신인데 이공정 대표가 자기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를 대표님들이 많이 이것도 직영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자기 이름이니까. 주식회사 신신의 대표이사가 이공정인데 매장을 하나 내면서 이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어요. 그러면 이거는 직영이 아니라 가맹이에요. 왜냐면은 법인과 별개로 주식회사 신신이라는 데서 운영하는 데는 직영인 건데 이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고 여기는 매출이나 이런 거는 이제 별도로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부가세 신고를 따로 하시고 그러면은 이거는 가맹이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제일 많이 헷갈려하세요. 네. 그래서 나 여기 회사 법인인데 내 이름으로 매장 하나 있고 직영 하나 갖고 있어요. 말씀하시는 게 이거더라고요. 자세히 물어보면은 결국은 얘도 가맹점이고 가맹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대표님 이름으로 뭐 여러 어떠한 이유로 간에 아무튼 사업자를 내야 되는데 하시면 얘도 가맹 계약이니까 주식회사 신신이랑 이공정이라는 사람은 가맹 계약을 체결하셔라. 네, 가맹 계약서를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네, 그래서 이런 거부터 처음에 가맹 사업 시작하실 때 좀 개념을 잡아드리고 이런 거부터 처리를 좀 해드려요. 정리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사 가맹 계약서 접수하면서 다른 분들하고 이제 가맹 계약 체결하시는 것도 좀 제가 알려드리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래서 그 정보공개서라는 문서가 그 네이버에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 클릭해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를 볼 텐데 아마 성현님 같은 경우는 이 정보공개서 좀 알아두시면은 창업하시는 데 도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 문서가 거의 가맹기업이랑 정보공개 합치면 한 7, 80페이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이제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를 검색하시면 요 사이트가 나오고 여기서 여기 정보공개서 열람. 네. 그러면 여기 지금 보이시죠? 제가 아까 얘기드렸던 11,877개가 요거예요 지금. 밑에 보시면 1번부터 쭉 있거든요. 네. 맨 끝으로 가면 1번 호야치킨 달콤한 닭강정에 국수. 진짜 못 들어본 브랜드들 되게 많아요. 네. 이런 데들이 지금 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브랜드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11,000개가 있고 아주 혹시 괜찮으시면은 브랜드 검색해봐도 될까요? 하고 계신데? 네. 갖고 갈까? 이렇게 해서 궁금한 브랜드를 검색해보는 거예요.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푸드피플. 대표자는 이병길 대표님 맞으실까요?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서 등록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일반인들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회사 정보가 이렇게 나오고 네. 이렇게 회사 정보 나오고 뭐 법인 언제 설립하셨는지 사업 등록 언제 하셨는지 쫙 나오고 매출까지 나와요. 본사 매출. 네. 그래서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회사가 잘 되고 있는 회사인지 정말 탄탄한지 매출액 보시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보시고 여기가 임원이 3분이고 직원이 1명이네요. 직원이 되게 적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가 2개래요. 그래서 왜 2개지 하고선 제가 정보공개서를 보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을 알았어요. 총실음실도 같이 합니다. 맞아. 네. 근데 총실음실을 하면서 오색동을 하면은 제 생각엔 안 될 것 같거든요. 되게 비싼 아이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네임을 청실홍실 못하고 오색동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직영점이 있었는데 그건 청실홍실이었어요. 분명히. 네. 근데 그 이후부터 내는 건 다 오색동으로 했어요. 그럼 여기 본사는 총실음실 가맹 사업도 하고 오색동 가맹 사업도 하는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근데 뭔가 있어. 뭔가 사연이 있어. 그니까요. 근데 얘기를 안 한다고 해도 정보공개서나 비제가 다 있기 때문에 저도 이 히스토리를 몰라도 정보공개서 보고 안 거거든요. 네. 총실음실하는 브랜드가 오색동을 하는데 되게 비싼 아이템인데 이게 맞아. 되는 건가? 안 될 텐데 약간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브랜드가 2개고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맹점이 직영점 하나로 다 나옵니다. 다 볼 수 있어요. 네, 19년도에 직영 하나, 가맹 2개, 총 3개였는데 이때는 하나가 또 폐설했나 봐요. 그 2개를 풀었다가 2021년 4개가 됐다.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고 네, 가맹점 변동 현황에 이런 식으로 몇 개,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개 오픈, 몇 개 종료, 해지, 명예별 어떻게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4월 달에 본사에서 업데이트해서 이제 올리면 그게 반영돼서 저희 같은 그냥 검색만 하면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별로 몇 개 있는지 나오고 뭐 서울에 몇 개 있는지, 부산에 몇 개 있는지, 인천 이렇게 몇 개 있는지, 경기도에 2개 있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 아마 대부분 창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비용일 거예요. 가입비, 가맹비 1,100만 원, 교육비 330, 보증금 200. 인테리어는 기준 정품은 50제곱미터고 평당 187만 원이어서 2,800 정도 들더라. 기타 비용은 나머지 인테리어 제외하고 기기, 전기, 집기, 비품을 다 더해서 6,100만 원 정도 들어서 여기는 총 7,700만 원 정도가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창업자들이 이거를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내가 혹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은데 네, 브랜드가 좀 궁금한 게 있다. 지금 여기 가셔서 보셔도 상담 진행하기 전에 본사에 전화해서 상담 진행하시기 전에 기본적인 정보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최초 계약 기간이 2년이다 이 얘기예요. 2년 계약. 그리고 밑에 정보공개서 거기 누르면 정보공개서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기업의 약간 영업비밀과 관련된 약간 그런 예민한 정보들은 어느 정도 가리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정보공개서라는 거를 열람해서 보면은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던 거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분량이 적지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다 안 읽어보세요. 예, 근데 가맹계약서랑 정보공개서만큼 창업하기 전에 중요한 문서가 없거든요. 얘만 잘 보셔도 혹시 가맹계약 체결했을 때 내가 좀 불리한 조건은 없는지 아니면 이 본사는 좀 탄탄한 본사인지 매출액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는 가맹계약 체결하기 14일 전에 무조건 제공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할 거다 하시면은 정보공개서랑 가맹계약서 무조건 받으셔서 검토해 보셔야 돼요. 네. 만약에 본사에서 안 줬다? 그럼 본사가 법을 어긴 거거든요. 근데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안 받으면은 약간 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다가 본사 마음에 안 들 때 약간 신고해라 그렇게도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알아야 되니까 정보들을 보는 게 낫죠. 신고하려고 작정하고 안 받는 것보다. 네. 꼭 꼼꼼히 보시고 저희가 계약 체결하기 전에 14일 전에 제공하라고 법으로 정한 이유는 14일 동안 충분히 숙고해라. 여기랑 계약을 할지. 그래서 숙고 기간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이런 문서가 있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그때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오색동 받고 청실홍실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회사 이름도 같고 대표자님도 같아서 아 같은 회사에서 두 개를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정보를 알았고 아마도 거의 메뉴도 똑같지 않아요? 네. 네, 아마 그렇게 똑같은 가맹 사업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뭐 신고할까요? 신고감은 아니에요. 법을 어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왜 안 돼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명을 자꾸 브랜드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청실홍실도 만약에 피자이볼로가 전국에 300개가 빨렸어요. 그럼 더 이상 못 들어가요 이제. 네, 이제 300개 영업지역을 보호해주잖아요. 네, 단경 1.5%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갖고 또 점주님들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려면은 그 상권을 보장해줘야 되니까 뭐 더 이상 못 들어가니까 본사가 이제 300개를 오픈하고 나면 근데 더 이상 어디서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제2 브랜드를 내는데 피자 만약에 똑같은 피자로 브랜드명만 바꿔서 만약에 오픈해갖고 새로 가맹사업 시작하면 이 300개는 똑같이 또 피자를 또 오픈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점주님들끼리는 서로 매출을 갉아먹는 거거든요. 피자가 들어가는데 또 피자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뭐 안 된다라고 정해지진 않지만 점주님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죠. 네, 내가 지금 피자이볼로 점주인데 본사에서 피자 브랜드를 새로 만들었어. 예를 들면 피자이볼로는 뭐 객단가 뭐 28,000원, 3만원짜리 피자 브랜드인데 우리는 저가로 만들었어요. 그 다른 이름으로 피자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00개 들어갔지만 얘는 또 어떻게 따지면 300개 또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점주님들이 사실 가만히 계시지 않죠. 아이템이 겹치니까. 네.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양아치 짓이다. 네.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정보공개서 보기 하셔갖고 좀 보시면 되고 요 사이트는 알아두시면은 나중에 이제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요 사이트는 알아두시면은 도움 되실 거예요. 궁금하신 브랜드 있으시면 평소에도 좀 이렇게 검색해보시고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브랜드 검색해볼 수 있고 내가 가맹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면은 내가 하려고 하는 업종이랑 같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본사는 가맹비 얼마 받는지 교육비 얼마 받는지를 좀 서칭하셔서 참고하실 수 있죠. 네, 여기는 가맹사업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보면 분량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거 정도는 꼭 봐라 하는 게 있을까요? 약간 본사 저는 당연히 매출 매출. 보고 매출 같은 거 그러니까 본사 매출 봐서 이 회사가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곳인지 네. 가끔 보면은 막 매출이 되게 적은 데 있고 막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사실은 등록만 해놨지 사실상 매출이 없다고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매출도 보고 저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일 수 있겠지만 직원 수도 보거든요. 사실 아까 그 제가 직원 수 한 명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를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슈퍼바이저가 매장에 방문해서 매장 좀 진단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는 게 필요한데 직원이 한 명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 직원 한 명이 다 할 것 같아요. 맞아.
네, 뭐 교육도 하고 가맹 계약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그 한 명이 다 할 거거든요. 직원 수도 보고 그 다음에 그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분들,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 네, 다른 데랑 비교해서 여기가 너무 높지 않은지. 네, 몇 개 저희가 창업할 때는 딱 한 가지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이렇게 브랜드를 좀 서칭해 보실 거잖아요. 네, 그럼 몇 개를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여기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뭐 이런 것들이 타 브랜드에 비해서 좀 높지 않은지 네, 그런 것들을 좀 검색해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만 더 하고 쉬면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네, 그래서 정보공개서 방금 저희가 봤지만 그 동부의 가맹사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모든 사항을 수록한 문서고 가맹계약 7개월 전에 그 가맹 본사에 관련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가맹 본부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만약에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여기 아까 이 사이트에서 검색했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작성만 하고 등록은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반드시 등록돼 있는 정보공개서를 네, 왜냐면은 등록은 안 하고 자기네끼리 그냥 정보공개서라고 문서 만들어서 제공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등록된 문서를 제공하라고 돼 있고 자기네들한테 이제 검증받은 그 문서를 제공하라는 거죠. 네, 하는 거고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제공해야 됩니다. 14일 전까지 제공하고 14일이 지나고 나서 가맹계약을 체결하셔야 돼요. 이 정보공개서 표준 정보공개서 양식이 아예 이런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이거는 아마 여기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정보공개서 표준 양식도 있어서 직접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안에 채워야 될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서. 영업 표시라는 게 상호하고 틀린 겁니까? 그러니까 상표, 상호, 간판, 서비스표 이런 걸 다 합쳐서 영업 표시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상표, 상호, 간판 거기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정의한 거에 가로 열고 영업 표시라고 이렇게 써놨을걸요? 네, 정의 이렇게 돼 있을걸요? 네. 여기 혹시 검색 조건에서 영업 표시 말씀하신 거세요? 이 검색하는 아, 영업 표시가 있고 상호가 있죠. 그거 말씀하신 거세요? 이 네, 상호는 여기서 말하는 회사 이름이고요. 아까 주식회사 푸드티플. 네, 여기서 상호고 영업 표시는 브랜드명. 그러니까 상호. 네. 양식은 원하시면은 표준 양식도 다 이렇게 제공하고 있다. 표준 가맹계약서 양식도 업종별로 다 있어요. 네. 만약에 가맹사업을 준비하실 분들이라면은 한 번씩은 표준 가맹계약서가 외식업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있는지 한번 보시고, 물론 이제 가맹거래사들이 가맹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표준 계약서보다 조금 더 본사가 유리하게 작성을 하죠. 디테일하게. 정보공개서 작성 예시는 그때 그 세민 선생님이 더스노우 말씀해 주셨잖아요. 더스노우 그 정보공개서를 이제 제가 작성했는데 작성하는 가맹거래사마다 이제 표준 정보공개 양식에서 조금씩은 이제 본인들만의 양식이 있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좀 추가한다든지 보기 깔끔하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서에는 이게 이제 표지이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 가맹본부의 사업 상황, 임원의 경력, 점주의 부담이라는 거는 점주가 내야 되는 비용 같은 것들, 책임져야 되는 뭐 사항들 그런 것들 있고 의무사항 같은 거, 영업활동의 조건, 점주에 대한 교육, 지도, 통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맹계약을 갱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회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예비 점주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사전에 준비해 드려야 될 사항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조금 전 시간까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셨고 정보공개서라는 문서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드렸는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사전에 좀 고민해 보시고 준비해 두시면 좋은 사항들 위주로 남은 시간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보공개서를 접수할 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때 그 매장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 매장 사업자 등록증 있죠. 그게 이제 그대로 본사가 되는 거거든요. 본사이자 본사명이 예를 들면 뽕커피가 회사 이름이고 브랜드명도 뽕커피인 거예요. 근데 법인을 처음부터 설립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게 회사명이 되고 주식회사 뭐뭐가 되고 이제 뽕커피가 이제 브랜드명이 되는 거겠죠. 아까 봤던 것처럼 저희 옥색동이라는 회사의 푸드피플이 회사명이었던 것처럼 법인을 설립하시게 되면 주식회사 뭐뭐 이렇게 회사명이 나오고 이제 브랜드명이 나오는 건데 이제 처음부터 그 가맹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법인을 설립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도 가맹사업 하실 수 있어요. 그냥 내가 지금까지 운영했던 그 사업자등록증 갖고 그대로. 근데 만약에 이게 법이 바뀌어갖고 어차피 지금은 1년 이상 운영했다는 걸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일단 접수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가맹사업을 본격적으로 그냥 확장을 할 거고 법인으로 할 거야 하시면 지금부터 법인을 설립해 주시고 운영 중이신 매장을 지점으로 넣어주세요. 지점. 네. 가끔 등기부등본 보신 적 있으세요? 등기부등본 밑에 이렇게 지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갖고 매장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사에서 이 지점, 이게 직영점이고 우리가 1년 이상 운영했다라는 게 증빙되면 이 주식회사 뭐뭐가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 본사가 되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나는 개인 사업자로 하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본사로 가맹사업을 할래 하시면 지금부터 법인을 설립해 주시고 법인 밑에 이 매장을 지점으로 등록해 두시고 이게 1년 이상 돼야 돼요. 이게 또 어떤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게 개인 사업자로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 가맹 본사가 개인 사업자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주식회사 뭐뭐 하고 회사명인 게 조금 더 신뢰가 가긴 하거든요. 마음이 뭔가 안정도 되고. 그래서 처음부터 본사 대표님들이 나는 그냥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대표님들 개인 성향이어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나는 그래도 이왕 가맹사업 하기로 한 이상 법인 설립하고 회사 형태로 제대로 운영할 거야 하시면은 지금부터 법인 설립, 지점 등록, 직영 1년 이상 운영 요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고 그냥 나중에 정보공개서 접수하는 시점에 나는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다가 가맹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법인 설립하는 게 당연히 부담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지금 갖고 계신 사업자 등록증 그대로 이거를 본사로 그냥 해갖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그렇게 접수하시고 가맹점이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매출이 섞일 거예요. 매장 매출도 있을 테고 가맹점이 계약하게 되면은 가맹점에서 이제 가맹비 교육비를 내게 되면은 이게 본사면은 매출이 섞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하시기 어려운 점도 있고 제가 세무사는 아니어서 이렇게 자료를 저도 이제 갖고 온 건데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법인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있을 테고 매출이 섞였을 때 좀 헷갈리시는 것도 있을 테고 아마 세무적인 좀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부터 가맹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은 법인을 따로 설립할지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고 조금 복잡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하고 뭔가 본격화될 때쯤 법인을 설립하실 건지 그걸 지금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제일 편한 매뉴얼은 법인을 설립하고 제 거를 지정을 둔 다음에 가맹점을 하는 게 더 낫다는 편하다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가맹사업을 제대로 할 거다 하시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갖고 하시는 게 좋고 근데 좀 그 등록하는 것도 법인 하는 것도 설립하는 것도 비용이 들잖아요. 법무사님 통해서 하는데 뭐 그런 비용도 들 테고 하니까 요거는 처음에 그냥 개인 사업자로 하게 되면은 다른 비용 사실 드는 거 없잖아요. 저희가 사업자 내는데 요거는 좀 너들이 딱 뭐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저는 지금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이 문의주시면 본격적으로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일단은 그냥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 두시고 등록은 하고 가맹 문의가 들어와서 계약할 것 같다 하시면 그때 사실 법인 설립해도 늦지 않다라고 제 의견을 드려요. 처음부터 법인 설립하시고 하게 되면 조금
비용도 들 뿐더러 이게 가맹사업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좀 너무 일을 어렵게 무겁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근데 이게 대표님 성향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냥 회사 형태로 갖추고 저든지 그냥 회사로 해서 운영할 거야 하시면 그분들한테는 당연히 뭐 이 비용이 어찌 보면 뭐 엄청 큰 돈은 아니니까 그 정도 투자하실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등록하자마자 법인 세워갖고 양도양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이해되세요? 네. 개인 사업자로 일단 정보공개서 작성해서 뽕커피가 회사 이름이죠. 브랜드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뽕커피라는 회사 이름으로 등록이 돼요. 일단 등록이 되면 그 다음에 법인을 하나 만드셔갖고 뽕커피의 박혜경 대표님이 주식회사 뭐뭐뭐에 뽕커피의 가맹사업을 양도양수한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1년 동안 내가 직영을 운영했다는 걸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네,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이것보다 조금 깊게 들어간 내용인데 그래서 개인 사업자로 처음에 접수하고 만약에 법인으로 운영하고 싶다 하시면은 일단 등록하시고 나서 일단 여기 정보공개서 사이트에 등록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 양도양수하건 어떻게 하건 그거는 뭐 문제 없으니까 일단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하시고 나서 이제 가맹계약 이런 거 시작될 것 같다 하시면은 그때 법인 설립하시고 본사를 양도양수하세요. 박혜경이라는 사람이 주식회사 뭐뭐뭐로 이 홈커피의 가맹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다. 이런 계약서 하나 문서 작성해갖고 그냥 그걸로 다시 정보공개서를 접수하면 되거든요. 네. 그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요 안에 거는 약간 좀 뭐 세부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개인 사업자로 하시다가 어느 매출 구간이 되면은 법인 사업자로 하시는 게 세율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도 개인 사업자로 하시고 정말 가맹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날 조짐이 보이시면은 그때 법인 사업자 만드셔서 본사 양도양수 하셔라.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그리고 또 꼭 하셔야 되는 게 상표 등록. 네. 이게 되게 저희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유명한 이 사례가 혹시 고공맹인법이라고 아시죠? 네. 네, 여기가 이 상표 분쟁으로 3년간 분쟁이 있었는데 진짜 이런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많아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처음에 이름이 고봉김밥인이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먼저 장사를 시작했어요. 고봉김밥이라고 2009년도에 부산에서. 근데 점주님 중에 한 명이 얘네가 상표 출원 안 한 걸 알고 점주님이 고봉김밥이라고 상표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약간 상표권 선언 등록주의에서 먼저 출원한 사람이 그 권리를 갖게 되거든요. 네, 물론 뭐 여러 가지를 따져갖고 정 아닐 경우에는 거절하기도 하는데 뭐 공익성이나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근데 일단은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이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봉김밥으로 하던 가맹 점주님이 고봉김밥을 출원해서 등록시켰고 이 고봉김밥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래갖고 고소를 했는데 상표권 재판에서는 그 점주님 손을 들어줬어요. 왜냐면 먼저 출원시켜서 등록했으니까. 네, 너네 승. 근데 민형사소송에서는 고공님이 승하긴 했는데 아무튼 가맹사업만 놓고 보면은 이 고공이 승한 상태에서 그 상표를 그대로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쩔 수 없이 고봉민 김밥 인으로 바꾼 거예요. 네, 고봉김밥에서. 어쩔 수 없이 점주가 먼저 출원해서 등록시켜갖고 고봉을 못 쓰니 고봉민 김밥인으로 했고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봉민 김밥 그 상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꼭 물어보는데 상표 출원하셨냐? 근데 출원하고 나서 등록되기까지 여기 뭐 통상 8개월이라고 써있는데 막 1년까지 걸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출원해 놨으면 여기 쓴 대로 먼저 출원하는 사람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다른 사람이 막 먼저 출원하거나 등록하지 못하거든요. 해도 거절당하고. 그래서 일단은 상표권 출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그래서 뽕커피 검색해보니까 한글로 뽕커피 하면 안 나오고 KKONG 뽕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출원해주셨죠. 아직 등록 중이죠. 지금 그거 등록 중이고요. 네. 그 상호명에 커피가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한글명이 안 돼요. 그래서 아, 저희는 이제 영국영화부에서 그 로고 자체를 네. 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신청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변리사님들 영역인데, 이제 혹시 나중에 성표 출연하시려고 하시면은, 물론 자체적으로 하셔도 되지만, 보통은 이제 변리사님 통해서 상담 받으시고, 이게 출연될 만한, 뭐, 텍스트인지 이런 것들 상담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커피가 이제 텍스트로 안 되니까, 로고 형태를 만들어서 아예 그 자체를 이렇게 출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브랜드 명이 있는데, 기존에 누가 출연해갖고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로고 형태를 만들어서 하기도 해요. 이 로고 자체가 그냥 우리의 상표인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변리사님 통해서 혹시 꼭 가맹 사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매장을 내가 만들었다 하시면은 꼭 상표 출원해주시기를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네, 아니 누군가가 또 그냥 따라해버리면 나는 아직 출원 안 했는데 누가 보고 저 이름 괜찮은 것 같아 해갖고 출원해버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이 부분은 꼭 가맹 사업이 아니더라도 개인 장사 하시더라도 상표 출원 항상 해주시고 만약에 가맹 사업을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다. 그럼 어쩔 수 없이 가맹 본부가 자기 비용을 들여서 점주님들 간판을 갈아줘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우리가 이미 가맹 사업을 시작했는데 마침 등록을 안 했는데 누군가가 우리가 갖다 썼다. 그럼 우리가 이걸 더 이상 못 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점주님들한테 개인 비용 내고 간판 바꾸세요. 보건기법을 보건기내로 바꾸세요. 그러면 어떤 점주님들이 본인 비용을 들여서 간판을 바꾸겠어요. 네.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본사 비용으로 이제 간판을 바꿔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표 출원은 좀 개인 장사에서 그렇고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고. 가맹 사업을 하시게 되면은 수익을 어디서 얻냐 했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오픈할 때 가맹비랑 교육비 내셨죠? 네, 아까 거기 써있는 그룹에 그대로 내셨어요? 약간 할인? 네. 정보 공개사에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맹비 교육비를 한 500 받고 싶다. 그럼 일부러 막 1000만 원으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네, 써놓고 저희 초기 한 10% 전까지는 한 20% 전까지는 할인해드립니다 하고 50% 할인해드리고 막 그렇게 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튼 처음에 신규 오픈 때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이제 매장이 오픈하고 나서 본사가 운영되는 중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물류 수익하고 로열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일 사실 되게 가맹 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하고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본사의 이제 매출과 수익이 이제 결정이 되죠. 그 비정기적 수익은 이제 매장 본사 운영하시다 보면은 점주님들 이제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반기에 뭐 한 번씩 교육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교육비 명목으로 일부 금액 받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냥 실비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사실은 수익이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광고판 쪽비도 점주님들한테 이제 n분의 1로 광고비를 받아갖고 광고 집행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실비에 가깝기 때문에 본사에서 얻는 수익은 되게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하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가맹비, 교육비, 물류수익, 로열티 이 정도를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가맹비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는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금입니다. 네, 가맹금 안에 가맹금은 본사가 받는 모든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가맹금 안에 가맹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가맹비는 가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콩커피라는 이제 이 상표도 갖고 있고 이거를 가맹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와도 돼. 점주를 받아줄게. 약간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가입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점주 입장에서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에요. 못 받아요, 나중에. 네. 그래서 그 가입비라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뭐 가맹점 운영권을 당신에게 부여하겠습니다. 허락한다. 이런 비용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무래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본사에서는 상권 분석도 해드리고, 점포 같이 보러 가드리기도 하고 이런 실비가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거에 대한 대가로 저는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교육비는 처음에 매장 오픈하기 전에 본사에서 받는 그 교육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비를 혹시 얼마 내셨는지 여쭤봐도 돼요? 받았어요, 교육비? 딱 내셨어요? 그 며칠 교육 받으셨어요? 하루 하루 받았나? 몇 시간? 아니다 하루하고
오셔갖고 매장 와서 같이 한 일주일 했죠.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장 오셔갖고 하셨다는 거는 우리 매장에 오셔갖고 오픈 전에 했어요? 아니면 오픈 후에 같이 근무하면서 오픈 했어요? 전에 하면서 아니 오픈하면서 같이 해서 오픈 일주일 같이 했나? 그럼 엄밀히 따지면 그거는 교육이라고 말하고 이랬거든요. 그냥 오픈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엄밀히 따지면 그건 오픈 지원이고 오픈에서부터 매장에 상주하면서 코칭해준 건 오픈 지원이고 여기서 말하는 교육비는 정말 매장 오픈하기 전에 본사에서 순수하게 교육받는 걸 교육비라고 해요. 근데 그게 하루였다는 거죠. 네, 하루 몇 시간 혹시 하셨는지 기억나요? 5시간? 그거에 300이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한 거거든요. 맞아. 네, 그러니까요. 네. 그 가맹비는 가맹비대로 받고, 네. 교육비는 정말 이 점주님들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매장을 잘 운영할 수 있게 조리 매뉴얼은 물론 외식업이라고 치면 레시피 교육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마케팅 교육은 저희가 지금 받는 이런 교육들을 해줘야 돼요 본사에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비예요. 근데 간혹 보면은 별로 알려주는 거 없이 교육 시간 짧으면서 교육비만 되게 많이 받는 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프랜차이즈 본사라면은 교육비를 얼마 받을 건지. 근데 그 얼마가 또 반대로 내가 점주였을 때 어느 정도 며칠 몇 시간에 이 금액은 좀 적당하겠다라는 게 좀 합리적으로 책정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본부를 운영하실 거면은 이 비용이 내가 며칠 몇 시간 해갖고 이 비용 받으면 되겠다.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 실비가 될 수도 있고 레시피 전수 비용이 될 수도 있죠. 매뉴얼 제공비. 네,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 되게 높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은 가맹비는 완전 낮추고 교육비를 오히려 높게 받으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내가 커피 사업을 10년 하면서 터득한 노하우를 5일, 10일 동안 알려드리는데 난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너무 당당하게 그렇게 하시니까 점주님들이 그 비용을 다 내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만 사항이나 의심의 여지가 없더라고요. 네. 가맹비를 낮추고 오히려 교육비를 높이고 교육비를 높게 책정한 만큼 점주님들한테 어느 시간 동안 확실히 교육시켜준다 이런 게 있으시면 사실 높아도 상관없고 가맹비 교육비는 어디 모두가 얼마 받으라고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본사 대표님들이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금액을 책정하시면 되세요. 근데 뒤에 말씀드릴 건데 이 가맹비 교육비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아무 정보 없이 무턱대고 막 정할 수 없으니 이렇게 제가 상담할 때 돈가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돈가스 프랜차이즈 본사 하신 대표님께서 그럼 다른 브랜드들은 어떻게 받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사실은 그 정보공개서 그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러니까 꼭 제가 아니어도 아시려고 하면 그 검색해서 다 아실 수 있어요. 네, 영업 표지 쪽에 뭐 돈가스가 들어가 있으면 돈가스라고 쳐서 브랜드가 아마 나올 테고 브랜드명에 뭐 돈가스인데 돈가스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네이버 같은데 돈가스 프랜차이즈 검색해서 브랜드명을 알아내죠. 그래갖고 정보공개서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씩 하면서 아 여기는 가맹비 얼마구나, 교육비 얼마구나 이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그 대표님께 드리고 돈가스 업체들이 대부분은 이렇게 받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정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550, 330 보증금은 나중에 점주님들한테 돌려주는 조용이거든요. 무사히 가맹계가 종료됐을 때 보면은 뭐 500, 300, 300, 200 이게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어서 500, 400 여기는 1,500, 100에 500 네. 홍익돈가스가 교육비가 높은 경우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갖고 좀 비슷하게 책정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기가 어떤 업종을 할 거야는 정하고 하시거든요. 주점이면 주점, 카페면 카페, 치킨이면 치킨. 그러면 저희가 물건 살 때 가격 비교하듯이 예비 창업자들도 대략적으로 창업 비용을 살펴보고 그냥 비슷한 금액 내에서 결정하시거든요. 이게 너무 높아버리면은 사실 아예 제한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수준에서 같은 업종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은 참고하시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교육에 되게 자신 있고 교육에 특화되어 있고 점주들이 그냥 매장 잘 운영할 수 있게 빡세게 교육시키고 하시면은 교육비가 더 높아도 다른 업종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높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알블로 같은 거는 교육을 한 달 했어요. 4주. 점주 교육을. 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들어가서 500이었는데 나중에 1000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4주 동안, 일주일 동안은 무조건 메뉴 교육. 월화수목금 5일 동안은 본사 조리교육실에서 메뉴만 가르쳐요. 네, 메뉴만 계속 만들어가요. 그리고 2주차 때는 직영점 실습 하시면서 중간에 하루는 본사 들어와서 이론 교육. 네, 이런 교육이 되게 할 게 많아요, 점주님들한테 사실은. 네.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되고, 뭐 물류 발주하는 법도 말씀드려야 되고, 뭐 고객 응대 교육, 위생 교육, 네. 뭐 서비스 교육, 그리고 불만 고객 응대법, 그리고 노무, 세무도 아셔야 되고, 네. 이런 것들 다 해드리거든요. 2주차에 실습하시면서 중간에 하루는 본사가 교육받고, 3주차에도 실습하시면서 하루는 본사가 이론 교육받고, 마지막 주차에는 실습하시면서 최종 테스트하고, 네. 이 테스트 통과해야죠. 이런 식으로 4주 교육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불만 가지신 분 없었거든요. 네. 그 정도 해야지. 피자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이 그래도 한 달은 만들어 봐야지 매장 오픈하고 나서 네, 운영할 수 있지 않냐. 이게 되게 강해갖고 본사 대표님께서 그래서 교육에 되게 많이 힘을 쏟았었어요. 이거는 근데 단점이 있을 수 있죠. 예비점주 입장에서는 빨리 교육받고 빨리 오픈하고 싶은데 교육을 무슨 한 달이나 해 이래갖고 싫어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방향성이 안 맞는 점주들은 저희가 안 뽑으면 되니까 예,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치에 이제 공감하는 점주들을 뽑아서 오래오래 같이 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뽑으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참고하셔갖고 가맹비 교육비를 하시라고 일단 입장을 먼저 봤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봤듯이 뭐 인테리어 평당 금액. 네. 보통은 요즘에 150만 원인 것 같아요. 150, 160만 원. 평당. 그리고 기준 면적 몇 평인지. 곱해서 인테리어 비용 얼마인지. 그리고 기타 비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기장비 시기부품은 브랜드별로 얼마가 드는지. 계약 기간은 최초 몇 년, 갱신 몇 년인지. 뭐 영업지역은 단경 몇 킬로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교육기간도 나와 있네요. 여기가 200장이 1일, 3일, 7일 여기가 그나마 좀 기네요. 이런 식으로 브랜드별로 좀 참고해갖고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가맹비 교육비 같은 거 책정하실 때 저렇게 동종 업종의 다른 브랜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물류 수입 사실 이게 되게 프랜차이즈 사업에서는 메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맹사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일단 그 정보공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그 식자재 못 쓰시는지를 쫙 나열해 보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핵심 재료가 뭔지를 물어보거든요. 그 핵심 재료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어야지 거기에 플러스 알파 수익을 붙여서 가맹점에 납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자체적으로 매장에서 만드시는 게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소스 같은 것들 그리고 그냥 공산품 그냥 내가 그냥 사 와갖고 매장에서 쓰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가맹사업을 하시려면은 사실 이 첫 번째 거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 있는 소스 같은 것들이 많아야 수익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점주님들이 마진을 몰라요. 얘는 약간 원가를 몰라요. 우리가 만드는 거는. 공산품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저희 다 검색해보면 나오잖아요. 네, 똑같은 제품들 최저가만 얼마인지 다 나오고. 그래서 사실 거기에 우리가 더 싸게 팔지 않은 이상 거기에 마진 붙여갖고 가맹점에 납품하게 되면 점주님들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사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품목인데 본사통해서 발주하라고 했는데 내가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더 싸. 그러면 당연히 여기 통해서 사고 네, 본사에서는 그만큼 물류 수익을 못 얻고 네, 그래서 그 식자재를 쫙 나열해 보시고 직접 만드시는 게 뭐가 있는지 이 재료만큼은 다른 데서 못 사고 무조건 가맹공고 통해서 발주해야 돼 하는 품목이 얼마나 있으신지를 제가 여쭤봐요. 근데 그게 없이 다 그냥 갖다가 조합해서 하신대요. 네. 그러시면은 저는 사실 그러면은 가맹사업을 하는 의미가 사실 있을까 싶어요. 정말 매장이 많이 늘어나갖고 몇백 개가 돼갖고 이거를 저희가 최저가에 사올 수 있어갖고 가맹점에 대량으로 판매하게 되면은 이게 본사 수익이 되게 되겠죠. 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든 뭐 소스라든지 식재료든지 뭔가 그런 게 없으면 사실 가맹사업 하실 때 물류 수익을 얻으시기가 되게 힘드실 거예요.
네, 조금 전주님들 조금만 운영해 보시면은 사입들 어쩔 수 없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입할 수 없는 품목을 본사에서 많이 개발하시고 그거를 많이 갖고 계실수록 본사 수익이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가맹사업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소스 외부 거 갖다가 쓰시는데요. 결국은 자체적으로 뭐 믹스를 하거나 어떻게 하거나 해서 자체적으로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ODM이나 뭐 OEM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희 이제 브랜드명 납에 붙여갖고 이제 가맹점에 공급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생각하시고 우리 본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들어내는 재료가 뭐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그때 그 박진수 대표님, 그 오픈소스 랩 대표님 같은 분들하고 미팅을 하셔갖고 물론 MOQ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 최소 그 수량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양이. 네. 근데 잘 찾아보시면은 그 오픈소스 랩 대표님도 그때 그렇게 양보다는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시는 분한테 해드린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업체 찾으셔갖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뭐 소스라든지 뭐 육수 이런 것들 점주들이 원가를 알 수 없는 네. 네,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뭐 이게 원가를 알 수 없다는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지만 저희가 개발한 저희만의 노하우이기 때문에 사실은 얼마든지 마진을 많이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네, 물론 무슨 소문이 없이 높아버리면 당연히 점주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지만 그래서 알블루 같은 경우는 도우가 되게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자체 도우 공장을 갖고 있었고 도우에 많은 물류 수익을 붙였고 네, 나머지 공산품들은 거의 안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냥 조금만 붙이거나 네, 해갖고 그렇게 해야지 아마 물류 수익이 나중에 본사에서 발생하실 거예요. 가맹점이 늘어나면서 본사도 매출이 오르고 잘 돼야지 가맹사업을 하는데 재미가 있지. 가맹점이 오픈되는데 본사는 별로 남는 게 없어. 그러면은 사실 재미가 없고 하나 오픈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고 내가 이 사업을 왜 시작한 건지 왜 하고 있는지 되게 회의감 많이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류 수익을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그것도 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해주셔야 될 게 물류 배송.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 혼자 매장 운영할 때는 뭐 피하게 예를 들면 도우는 여기서 발주하고 소스는 여기서 발주하고 네, 야채는 뭐 농수산물 시장에 내가 직접 가서 사오고 뭐 피자 박스 이런 거는 또 어디 소모품 업체 통해서 발주하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사실. 네. 근데 가맹 점주님이 하나 생겼는데 이 점주님한테 점주님 도우는 여기 전화해서 발주하시고 야채는 농산물 시장 가서 직접 사시고 네, 햄은 이 업체 뭐 얘는 이 업체 박스는 여기 업체 전화해서 발주하세요. 그러는 점주님이 그럼 내가 도대체 가맹 사업을 왜 하는 건지 사실 그냥 편하려고 어떻게 보면 하는 거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 자체가. 네. 그럴 경우에는 물류 배송 업체를 하나 계약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가맹점 개수가 늘어나시면은 그런 뭐 SPC, GFS나 뭐 동원물류 이런 데랑 이제 계약을 하실 텐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조금 소규모여도 배송해 주시는 업체를 미리 찾아주세요. 지역별로. 수도권에, 전라도권에, 저쪽 경상도 뭐 이런 쪽에 그래갖고 우리 물류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를 그 물류업체 통해 이제 배송을 해주고 그 물류업체에서 인근 가맹점에 가는 거죠. 네. 안 그러면 처음에 본사 대표님들이 직접 배송 다니셔야 돼요. 네, 네. 가맹점이 하나 생겼는데 물류 배송이 안 돼. 그러면 점주님들이 직접 막 물건 배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물류업체도 미리 컨택해 주셔갖고 지역별로 좀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도 매장 개수가 많지 않을 때는 물류 배송 그 수수료가 좀 높긴 높을 거예요.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과정이긴 하니까 네. 그 물류센터를 좀 생각해 주시고 근데 더 나아가서는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전국 각지에 오픈하지 말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만약에 본사가 인천이고 인천에 시작하셨으면은 인천 쪽이랑 옆에 뭐 서울, 뭐 경기 수도권 쪽에 먼저 오픈하셔서 이쪽에서 물류 해결하시고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이제 이쪽 지역 옆에 지역 하나 하셔갖고 이쪽 위주로 오픈하시고 네. 너무 처음부터 내가 본사가 인천인데 뭐 대구에서 문의 왔다고 막 좋다고 막 계약해드리고 가맹점 하나 생겼다고 좋아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물류는 어떻게 하지? 네, 이 고민이 되시는 경우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처음부터 아예 전략을 문이 들어온다고 무조건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픈시키는 게 아니라 좀 집중해서 수도권 위주로 일단 오픈 몇 개 하고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시는 것도 본사
본사 확산 전략 중에 하나가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로열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내시는 비용이에요, 본사에. 근데 이거 혹시 내고 계세요? 내고 계세요? 아, 네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로열티에 대한 거부감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매달 한 달씩 내는 비용에 대해서. 근데 엄밀히 따지면 로열티는 이제 본사에서 미리 등록한 우리 상표에 대한 이제 사용 대가를 매달 내는 거고, 본사에서 제대로 된 본사라면 슈퍼바이저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장에 방문해서 관리해드리고 컨설팅 해드리고 매장 영업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 대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로열티를. 실질적으로 슈퍼바이저 한 명이 매장 방문하게 되면은 뭐 교통비도 들 테고 이 친구 뭐 식비고 인건비 이런 거 따지면은 사실은 한 매장당 얼마씩은 받아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조금 로열티에 대한 게 거부감이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하고 상담해봐도 로열티는 그냥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냥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일단은 기재해 주시고 받으시라고 말씀해드려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맹사업하는 이유이니까. 네, 이런 거 다 제해드리고 그러면은 뭘로 수익을 남기시려고 하시냐. 네. 받으시는 만큼 가맹점을 그 대가에 맞게 잘 관리해드리면 된다. 그 비용으로 우리 브랜드 광고를 많이 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건, 네, 로열티를 받아서. 왜냐하면 점주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우리 매장 광고하려고 해도 비용 한 달에 몇십만 원 쓰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개인 광고하시지 말고 본사에 주시고, 본사에서 우리 브랜드 이미지 높이기 위해서, 브랜드 인지 높이기 위해서 광고를 하겠다, 그 비용을 쓰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받는 비용만큼 잘 매장 잘 될 수 있게 지원해 드린다고 좀 그렇게 정책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로열티도 정액으로 받으시는 데가 있고, 예를 들면 월 22만 원, 33만 원, 아니면은 매출액의 뭐 2.2%, 3.3%, 네, 뭐 이렇게 보통 많이들 책정하시고 계세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 그 승인 선생님 하셨던 거랑 약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 더스노우 매장이 그냥 개인 매장에서 새로 오픈할 때 표준 모델로 됐을 때 어떻게 인테리어 바뀌었는지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제가 개인 매장 할 때랑 프랜차이즈 사업 할 때랑은 여기 아예 컨셉이 좀 약간 표준 모델화 할 수 있는 형태고, 좀 어느 정도 생각하시고 잡아주시고 도면 작성해 주시고 인테리어 견적 받으시고 업체 미팅해서 이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 평수는 몇 평으로 할 건지, 우리는 몇 평을 그냥 기준 평수, 표준 모델의 기준 평수로 가져갈 것인지, 장판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 외부 사인물은 뭐 이런 걸 할 건지 좀 공통된 통일된 그 브랜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인테리어 컨셉 잡으시고 도면 만들어 보시고 좀 비용을 추정해 보시고요. 예전에는 사실 많이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통해서 가맹본사가 마진을 엄청 취했어요. 네. 막 멀쩡한 매장 다시 재공사하라고 해갖고 노후화됐으니까 재공사라고 해갖고 재공사 시키고 또 그 업체한테 일부 마진 취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 못해요. 큰일 나요. 네. 그리고 인테리어도 이제 강제가 아니라 점주님들이 원하시면은 개별적으로 알아보셔갖고 하실 수 있어요. 이걸 강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본사에서 도면은 제공하되 점주님이 원하시면은 아시는 인테리어 업체 찾으셔갖고 그 업체 통해서 진행하셔라. 대신 우리가 정해드린 이 컨셉대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로 관리 감독비라는 걸 본사에서 일부 받아요. 네, 그건 이제 본사 수익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합니다. 요즘 추세는. 공통된, 통일된 이런 도면은 있고 매장 표준 모델은 있대 인테리어 업체를 강제할 수 없고, 네, 점주님들이 원하시면은 본사 협력업체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나는 내가 아는 인테리어 업체 통해서 할래 하시면은 그렇게 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대신 이 도면은 제공해드리는 대가로 얼마 정도 비용을 본사에서 받아요. 네. 근데 저희가 보통 감리비라고 써있는데 사실 감리비는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자격증이 있지 않은 이상 본사에서는 감리비라는 단어 못 쓰거든요. 그래서 그냥 관리 감독비라고 보통은 써있어요. 아니면 도면 제공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일부 비용을 받죠. 이것도 좀 가맹사업 하시려면은 우리 매장이 표준 모델이 이런 컨셉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있어. 아.
여기에 지금 부흥이동가스라는 그 돈가스 프랜차이즈 회사 소개서거든요. 점주님들한테 드리는 소개서인데 여기에 보시면 아니, 이런 식으로 회사 소개서에 나누면 다 들어갈 거예요. 인테리어 컨셉, 그러니까 내부 도면, 익스테리어, 안에 인테리어 어떤 컨셉인지, 폴 인테리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좀 미리 이런 것들도 만들어 주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에 실제로 필수적으로 기재되는 사항인데 실제로 이런 표가 정보공개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얼핏 저희가 그 정보공개서 보면서 얘기했던 비용인데 인테리어 비용 통당 얼마여서 우리는 15편 기준이기 때문에 4,800이다. 간판은 530만 원이다. 매장 안에 들어가는 테이블과 의자는 550만 원. 안에 기기 장비, 뭐 냉장고, 냉동고, 쇼케이스, 뭐 선반 이런 거 다 더하면 3,600만 원. 집기 비품은 약간 바트나 뭐 이런 거 있죠. 주방 안에 매장 안에 쓰는 다 무슨 집기 비품 다 더하면 820. 기타 소모품은 약간 오픈할 때 초반에 한번 발주하는 소모품 종류인데 현수막, 뭐 메뉴판 숙지, 유니폼 이런 거 더한 거예요. 그리고 포스랑 키오스크 들어가는 데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예비 점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발주하는 초도 물품도 다 상업비용을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정보공개서에. 이렇게 다 더했을 때 우리 매장 오픈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은 1억 1천 이 정도 든다.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 플러스 이제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더하면 실제 점주님이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인 거죠. 거기에 또 임대료 관리금 이런 거는 이제 별도인 거지만 얘는 빼고 본사에 내는 비용은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 뭐 이런 것들 오픈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억 1천이다. 만약에 여기에 가맹비, 교육비, 보증금이 다 더하게 1,000만 원이다. 그럼 한 1억 2,460만 원 정도가 든다. 이런 거를 이제 점주님들한테 표준 모델 오픈했을 때 몇 편 기준 얼마다 이런 게 딱 나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좀 생각해 두시고 도면 만들어 보시고 컨셉 잡으시고 하시면 나중에 이제 실제 가맹 사업 시작됐을 때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정보공개서에 맨 뒷장에 별첨으로 이렇게 리스트가 다 들어가요. 네. 그래서 기기장비 집기 비품은 포스부터 튀김기, 냉장고, 냉동고, 싱크대, 선반, 뭐 튀김기, 바스켓, 가위, 네, 뭐 책칼, 국장 다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리스트를 평소에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매장 운영하시면서. 그러니까 가맹 사업 하신다고 전화 이제 주셔가지고 상담해 보면서 이런 리스트 달라고 하면은 한 번도 내가 우리 매장에 기기, 장비, 집기, 비품이 뭐가 있는지 정리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처음에 오픈하셨을 때 받으시는 뭐 거래 명세표나 이런 거 갖고 계시면 정리하실 때 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점주님들한테 이 물건은 여기서 여기서 사세요 권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사 협력 업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일주방, 이 본사는 청일주방이라는 업체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가맹점에 들어가고 청일주방에서 일부 마진을 얻겠죠. 네. 근데 이게 정보공개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점주님들한테 여기서 사세요라고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공개서에 주방기기는 우리는 청일주방에서 사셨으면 좋겠고 권장이라는 얘기는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이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청일주방을 사셨으면 좋겠고 여기가 지금 코다리 밥도둑이라는 브랜드였는데 보시면 이건 식재료거든요.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강제 품목이 핵심 재료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는 코다리가 당연히 메인 상품이 되니까 코다리, 가오리, 갑오징어, 팔초징어 이런 애들은 무조건 가맹점을 통해서 발주하고 나머지 품목들 이런 애들 권장이라고 써있는 애들은 딱 봐도 뭐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애들은 프레시 마켓에서 발주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 권장. 네, 권장은. 네. 점주님들이 그냥 아예 나는 개별적으로 사기 귀찮아 그냥 다 여기서 발주하려 하면 다 발주할 수 있는 품목이에요. 네, 권장은.
하지만 여기서 안 사다가도 개별적으로 사도 된다. 네, 그런 품목이고, 강제는 여기 지금 포장백, 뭐 쇼핑백 뭐 이런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여기 로고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강제. 이런 식으로 딱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되세요. 어떤 것들을 분사나 분사 협력을 통해서 무조건 강제 품목으로 할 건지, 어떤 것들은 분사해서 사도 되는데 안 사도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쫙 정리해 두시고, 네. 여기에 적지 않은 거는 점주님한테 강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정보공개서에 기재해 두는 게 중요하다.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면 너무 좋죠. 네. 가맹계약 했을 때 점주님들한테 이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걸 교육해야 될지, 어떤 자료를 갖고 교육해야 될지 막막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뉴얼을 만드는데, 여기는 실제로 대구에 있는 창본의 돼지고기라는 브랜드인데 제가 요즘에 같이 매뉴얼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돼지고기 구이 전문점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되게 이렇게 굽는 스킬이라든지 부위별로 특징을 점주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너무 중요한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매장 오픈 마감 프로세스라고 해갖고 오픈 때 할 일, 뭐 마감 때 할 일 쫙 정리하고, 고기 굽기 매뉴얼은 고기 부위별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구워야 되는지, 고기 응대, 컴플레인 응대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매뉴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딱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내가 가맹 사업을 하겠다 하시면은 매장 오픈에서부터 마감할 때까지 사장님들께서 하고 계신 일들을 쫙 나열해 보시고, 이 중에 점주님한테 이런 부분은 이렇게 교육해야 되겠다 하시는 게 있으시면은 정리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점주님을 계약하시고 교육하실 때 그때 닥쳐갖고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정리해 주시면은 굉장히 유용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리고 교육비 제대로 받으시려면 사실 이런 매뉴얼이 있으면은 점주님들도 이 비용 다 생각 드시거든요. 근데 아무런 교육 자료도 없이 그냥 와갖고 말로만 그냥 막 교육하고 그냥 하루 대충 교육하고 끝내버리면은 교육비가 되게 아까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제대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매뉴얼 제공비, 레시피 전수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교육비를 조금 제대로 받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가 있다면.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맹사업을 혹시라도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나중에 좀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좀 법인을 설립할지 개인 사업자로 그냥 할지, 그리고 1년 이상 운영해야 되니까 좀 1년 이상 운영할 때 사업자를 어떻게 하실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표 출원은 꼭 프랜차이즈 사업뿐만 아니라 개인 장사하시더라도 꼭 반드시 해주시고, 누가 어디서 뒤통수 치시고 상표 같은 경우는 해주시고, 가맹기 교육비 얼마로 받으면 좋을지는 그냥 평소에 좀 이렇게 동종 업종 브랜드 서칭해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물류 수익은 내가 좀 지금부터라도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점주님들이 원가를 알 수 없는 우리만의 노하우를 가진 뭐 그런 뭐 소스라든지 육수 이런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소스 같은 것들은 사실 점주님들이 뭐 알 수도 없고 원가를, 그리고 정말 우리의 노하우가 담긴 핵심 재료이기 때문에 거기서 제일 마진을 높이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들 좀 개발해 놓으시고, 가능하시면 OEM이나 ODM 형식으로 해갖고 우리 로고까지 붙여갖고 가맹점에 이제 납품하면 최고인데,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맹점 수가 돼야지 아마 업체랑 미팅하실 때도 단가가 좀 낮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염두에 두시고 지금부터 장사를 하시는 거랑 그냥 하다가 가맹사업 시작되는 그때 생각해야지 하시면, 사실 가맹계약은 체결됐는데 그때가 생각하시면은 이 점주님한테는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에 관심 있으시다면.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것도 좀 컨셉 정하셔갖고 업체 미팅 미리 해보시고, 단가 견적 같은 것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가맹사업을 한다면은 창업 비용을 어느 정도를 생각하시는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을 할 건지도 생각해 보시고 이 비용을 정하시면 좋아요. 물론 실질적인 비용을 다 더해봤는데 막 1억이요. 너무 높은 것 같아. 나는 그래도 소자본 창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래. 그러면 줄일 수 있는 부분 좀 줄여야죠. 좀 힘을 빼야죠. 인테리어에도.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하던 건데 다 더해서 1억 1,000이야. 점수도 그냥 1억 1,000 내야 돼.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가 나중에 점주님들을 이제 모집할 때 어느 정도 비용에서 창업할 수 있는 사람을 모집으로 좀 집중적으로 광고를 할 건지 홍보를 할 건지를 생각하셔서 그 비용에 맞게 이거를 역으로 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매장 운영하시면서도 좀 필요한 것들이니까 좀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정리해 보시고 아 여기서 이건 내가 개발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업체랑 내가 협력을 해갖고 그 업체 통해서 감염정에 납품하고 거기 통해서 좀 마진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딱 전략적으로 세워져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뉴얼은 한꺼번에 작성하려고 하면은 너무 방대한 이야기들 터이니 좀 시간 나실 때 틈틈이 작성해 주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교육을 끝낼게요. 4시 반이네. 32분. 혹시 질문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에 이제 개인 사업체가 이제 나중에 법인 사실한테 그 가맹 관련된 내용을 양도양수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본인 게 아니고 타인권은 어떻게 되나요 혹시? 타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 어느 분이 장사를 한 여기서 한 10여 년 했어. 이게 네. 괜찮아. 근데 네. 이분은 그런 가맹사업은 관심이 없어. 네. 대신 이 권리에 대해서 양도는 해주겠대. 네. 왜냐면 1년 이상이나 하나의 점포가 필요하니까요. 그죠. 그럼 새로 타인이 네. 법인을 만들었을 때 이거를 받아서 쓸 수 있는 네, 그래요. 아까는 그냥 내가 하다가 내 법인의 양도양 하는 걸 얘기했지만 그냥 다른 사람이 하시던 거를 그런 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장사 너무 잘하시는데 나는 가맹사업에는 관심 없어. 그러니까 너가 운영해줘 하면은 이 사람 회사로 둘이 계약해갖고 가맹사업권 이렇게 양도양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뭐 지분을 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싫다 그러면 그냥 로열티만 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은 없이 아 이분한테요? 그렇죠. 한 달에 이분이 뭐 얼마씩? 법인에 이사로 들어오는 게 물론 맞겠지만 아, 그거는 네. 대행직도 나중에 운영 관리에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냥 매출의 퍼센트로 로열티를 주는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그거는 계약이 이제 되는지 계약사의 관계니까 아. 지금이나 이런 거는 사실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11월 18일 전에 우후죽순을 등록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비용 받고 팔려는 분들도 있었어요. 가맹 사업을 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누군가가 있어요. 근데 직영을 1년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때 이 시점을 노리고 이때 막 등록한 사람들이 자기가 등록해놓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려고. 네, 그래갖고 그런 생각으로 막 많이 등록하신 분들도 있어요. 네. 공부를 양도하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다가 내 법인이 아니라 다른 분이 하셨던 거를 이렇게 하셨던 거 같아요. 제가 알기로 청주홍실도 아마 여기 거기 회사에서 가맹사업권을 아마 일부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좀 전에 청주홍실 봤더니 인천이 없어요 직영dom도 서울 3개 경기 3개던데 지경? 아니 직영이든 가맹이든 합쳐서요. 네. 서울 3개 인천 3개 아니 경기 3개예요. 김포동에 있는 청주홍실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알기로 인천 쪽은 가맹사업이 아니라 뭔가 다른 형태로 확장을 하고 계시고 네, 가맹사업권만 여기 아까 그 푸드피플 거기서 계약하셔갖고 가맹사업 이쪽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인천 쪽은 가맹계약이 아닌 다른 형태로 뭔가 그러니까 지금 여쭤봤던 그런 영역을 예를 들어 거기는 큰형이 하는데 동생은 프랜차이즈 하고 싶어. 그러니까 동생한테 그런 식으로 넘겨주고 동생이 혹시 프랜차이즈 하는 거 같지 않을까? 타인은 아닐 것 같고 워낙 오래된 집이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네,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네, 아마 인천 지역은 기존에 계약했던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으니 여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이쪽에서 별개의 필요한 회사에서 가맹사업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거는 본부 양도양수인지 아니면은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죠 이거는. 네. 그럼 관계는 그러니까 서류는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법적으로는 큰 문제 없는 거예요. 네. 가맹사업법은. 법인을 뭐 가맹사업 그 본부 운영권을 양도양수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강사님 저 매뉴얼 같은 거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어떤 카테고리가 필요하고 아. 큰 맥락을 알아야지 새로 내용을 하는데 그 맥락 자체는 솔직히 우리가 저희가 뽑아내기가 쉽지 아, 네네. 사실 뭐 엄청 많진 않고 한 10가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회사 속에서 브랜드 이야기 뭐 이런 거 있고, 네. 뭐 고객 응대 서비스, 위생, 뭐 제품, 뭐 이렇게 한 몇 개 있거든요.